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홍변입니다. 현실 변호사 겸변입니다. 일반인 윤예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내고요. 네. 네, 점심도 여전히. 네. 아니 저는 점심을 못 먹었어요. 아 맞다. 점심을 못 드셨대요. 점심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얼굴이 갸름하십니다. 계속 안 먹고 다닐까봐.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겸변님이랑 점심도 같이 드셔주세요. 왜냐면 먹어줘요. 이게 제가 네. 그렇게 바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잠깐 바빴는데 그때 자꾸 연락을. 아예 바쁘면 좋은 거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응원합니다. 제가 좀 일반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라이트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네. 오늘의 주제는 변호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하. how to be 변호사 뭐 이런 거. 네. 왜 변호사는 왜 한글로 하고?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편하게 물어볼게요. 네, 편하게 하세요. 저도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제가 또 말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꿈꿔본 적이 잠깐 있었어요. 네. 여러 이유로 못했는데 원래 꿈이 변호사셨어요? 네. 홍변님 원래 변호사셨나요? 전혀. 저는 단 한 번도 변호사가 되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변호사. 어쩌다 네. 되게 짜증. 촬영이에요. 중국진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꿈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도 어렸을 때 나는 미래에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뭐 운동선수도 하고 싶었고 제가 과학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원래는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어. 신학 쪽에도 관심을 좀 가졌었어요. 네. 네. 되게 잘 어울리세요. 교회 오빠 느낌 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분 네. 교회 오빠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변호사가 되려고 생각해본 적은 단 한 번도 네. 없었다는 거. 근데 이제 뒤늦게 난 뭐 해먹고 살지라는 생각이 이제 들 때쯤 보니까 내가 해놓은 게 이 법학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늦었다. 다른 걸 생각하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왔다 해가지고 이제 공부에 전념하게 된 거죠. 고등학교 때 마음 갖고 공부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그때는 뭐 한참 아무것도 몰랐지. 뭐, 그냥 대학 들어와서? 아니 그때도 많이 그냥 뭐 놀았다고 하긴 그러니까 방황했다고 합시다. 그럼 진짜 대학 들어가서 나서 뭐 아니요. 그럼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그 사시 공부를 하다가 늦게 군대 갔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다른 거를 선택하기에는 해놓은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지금은 변호사로 평생 일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저는 원래부터 변호사가 되고 보고 싶었어요. 싶었어요. 정반대시네요. 네. 이제야 좀 뭔가 네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첫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원래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되게 공익적인 일들인데 어쨌든 그런 걸 위해서 제일 좋은 직업이 바로 법률 전문가였던 것 같고요. 몇 살부터 되고 거의 싶었어요? 뭐 저는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했었죠. 진짜. 좋은 대학교 뭐 법학과 간다, 막 써놓고 막 그렇게 그랬던 유치했던 시절이 있네요. 네, 이제 뭐 열심히 한번 일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해서 네. 중고등학교 때부터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준비를- 아주 천천히 실패만 하다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네.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변호사 되기 위한 절차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변호사 꿈꾸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으니까 잘 말씀드릴게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일단 로스쿨을 입학을 해야 됩니다. 로스쿨은 대학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을 한 사람만 대학원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로스쿨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그 입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입시에서 중요한 거는 법학 적성 시험, 리트 시험이라는 걸 봐야 되고요. 또 토익 점수가 있어야 되고 또 학점. 뭐 커트라인 이런 다 정해져 있죠?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이 세 개를 가지고 학교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정량이라고 하는데 이 정량 성적 포함해서 뭐 면접이나 자소서 이런 걸 통해서 정성을 합쳐서 뽑는 거죠. 근데 그게 경쟁률이 꽤 치열하고 뭐 10대 1이 넘고 뭐 그러니까 사실은 로스쿨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데 학부를 꼭 법대를 나와야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죠.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 로스쿨이 우리나라에 25개 로스쿨이 있는데요. 그 로스쿨이 있는 대학은 법학과가 폐지가 됐어요. 거기 아예 법학과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어떤 학부를 나와야지
뭐 유리하고 이런 건 없고요. 각자 자기 학부에서 성실히 하다가 이 전공을 가지고 법조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마 더 유리할 수 있죠. 있겠네요. 제가 보니까 다른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변호사 된 다음에 취업 같은 거는 훨씬 유리한 점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데도 네. 훨씬 유리하고.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제가 얼핏 알기로는 사법시험을 패스하신 분들이 연수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시험을 다 막 쳐요. 한 네. 다음에 1등에서 몇 등까지는 판사,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검사, 그 다음에 밑에는 변호사 해주고 나눠진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은 판사가 되려면 그러면 똑같이 법학전문대학원 들어가서 같은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예전에 우리가 그때 가장 큰 오해가 뭐 1등부터 성적으로 나눠서 한다? 물론 이거는 되게 적절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등 하신 분이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적 순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먼저 부여되는 거지 꼭 1등부터 100등까지 판사가 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보통 이제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뭐 판사 먼저 가고 그다음 검사 이런 건 있긴 있었죠. 사실상은. 이제 오늘날 이제 판사 검사가 되는 방법은 첫 번째 이제 판사가 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은 예전처럼 어린 나이에 판사가 되는 건 힘듭니다. 이제는 무조건 법조 경력이 7년 혹은 이제 앞으로 10년까지 되는데 10년을 갖춘 사람만이 지원을 해서 판사로 임용된 사람만 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조 경력 10년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달라졌고요. 검사도 마찬가지. 검사는 로스쿨 다니면서 로스쿨 2학년 때부터 이제 검찰 실무라는 걸 과목을 들어야 돼요. 그 과목은 전국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험을 보고 한 번에 있는 게 아니라 끝나고 방학 때 또 검찰 거기 가서 교육을 듣고 또 시험을 또 여러 차례 본 후에 그 로스쿨 다니는 와중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변호사 시험 합격을 해야 그때 이제 검사가 딱 되는 거고요. 이전까지는 법조 경력을 그렇게 길게 요구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지금은 되려면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졸업하자마자 판사가 되는 일은 없는 거죠. 방향성으로 봤을 때도 맞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하고. 제 친구도 굉장히 어렸을 때 소년급제라고 하죠. 뭐 23살에 사실 합격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판사로 임용이 됐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뭔데 남들의 인생을 좌지우지 이런 생각도 본인 스스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법조 경력과 그리고 어떤 나이도 이제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연륜 있는 분들이 판사가 되는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된 거죠. 네. 저는 사실 변변님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변호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독서 모임의 독서 회원이셨거든요. 지금 강사도 하고 계시거든요. 학부 때도 자기 후배들을 막 강의를 했대요. 이 흔치 않은 경험일 것 같거든요. 저는 강의를 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잡이 몇 개인 거예요? 잡이요? 저 일단 변호사고요. 네. 일단은 뭐 강사긴 한데 강사 뭐 민법 총칙이나 뭐 경찰학 그리고 헌법 최근에 헌법까지도 이제 확장이 돼서 독서 모임이었잖아요. 네. 저는 독서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오세요. 독서를 하면 스트레스를 더 받는데 헌법을 어떻게 강의를 하지? 헌법 관심이 있는 과목이었고 사실 수험 때 정말 사법시험 할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헌법이요. 네. 민법에 비해 양이 어느 정도요? 자 이게 수험적으로 봤을 때요. 수험을 봤을 때 민법이 이만큼이면 형법과 헌법은 이 정도입니다. 절반. 근데 이 헌법도 이만큼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기본서만 거의 한 뭐 1500페이지 되고 이건 기본서고 일단 문제 풀어야 되지 뭐 다른 여러 가지 판례집 따라 보면 뭐 사실 제가 그때 로스쿨 졸업할 때 제가 봤던 책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천장까지 2번을 썼더라고요. 다 읽은 책이 2권, 2줄로 천장까지 갔던. 같이 그렇게 공부하신 거잖아요. 스타일 다를 수 있어요. 네. 저는 이것만 봐야지 이것만 봐요. 그래요? 제일 적절한 거예요. 왜냐면 책 한번 쌓아보지 않으셨어요? 공부할 때? 그러니까 약간 이 스타일이 틀린 건데 시험 보고 바로 버렸습니다. 굳이 뭐 쌓아보고 할 사람이 보기도 싫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열심히 뭔가 본업에 충실하고 계신 분은 그래서 인생의 아이러니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진짜로요. 저는 변호사가 될 생각이 1도 없었는데 변호사 자체는 저한테 적성이 꽤 맞아요. 그것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참 인생이 진짜 알잖아. 그게 인생의 묘미죠. 네. 네. 변호사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이미지랑 두 분이 사실 좀 다르긴 하거든요. 후배님은 굉장히 그냥 이웃집 오빠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교회 오빠. 약간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저는 체질적으로 네. 무겁고 심각한 분위기를 체질적으로 거부합니다. 전 가벼운 게 너무 좋아요. 우리는 자부심 넘치시고 자부심? 넘치시고 좀 진지하잖아. 내가 그런가? 그렇진 않아요. 학구적인 면도 있으시고. 맞아요. 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저는 거의 눈 떠는 시간에 뭐든 다 해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 빼고 눈 떠는 시간에 뭐든 해요. 보통 몇 시간 주무세요? 잠은 한 5시간 정도 자는 5시간? 네. 남은 뭐 틈틈이 할 게 많아요. 사실은 독서도 자기 직전이라든지 이동 중 지하철 탈 때 독서 좀 잘 되거든요. 맞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난이도 보다 보면 뭐 많은 걸 할 수 있다. 아니 저기요. 운동하면서 독서를 한다고. 독서해야죠. 네. 저는 대중교통을 타면 거의 잡니다. 잠은 소중하니까요. 홍면님은 몇 시간 주무세요? 저는 주중에는 그렇게 많이 안 자고 주말에는 늦잠을 많이 자는데 근데 저는 또 이해하는 스타일이 거의 일에서 못 벗어나요. 사건이 지금 사건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 사건 돌아가면서 거의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요. 힘듭니다. 공부도 해야 돼요. 저희는 매 케이스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늘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취미생활의 중요성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죠. 홍대님은 어떤 취미 갖고 그러니까요. 계시죠? 저는 뭐 운동 많이 합니다. 운동요? 네. 어떤 운동? 어떤 운동? 일단 야구. 그렇죠. 야구. 원래는 길거리 농구를 엄청 오래 했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냈기 때문에 로스쿨 들어가서 야구를 하면서 지금 야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골프도 좀 하고 있고 저도 야구는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은 네. 예전에 로스 같은 팀에서 뭐 야구도 대회도 많이 나가서 제가 얼마 전에 네. 축구 네. 축구도 네.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 얼마 전에 열심히 뛰었는데 제가 뛰는 모습을 멀리서 봤어요. 제가 골 넣는 걸 봤어요. 제가 골 넣는 걸 보고 봤는데 막 비 엄청 내리는데 막 진짜? 나이 있잖아요 이제 나이 비웠는데 아주 그냥 청춘이셨어요. 그 맛에 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지금도 변호사를 꿈꾸는 어린 자라나는 새싹들이 있잖아요. 네.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은 변호사가 됐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도 좀 좋고요. 변호사는 이런 게 필요하다. 뭐 변호사가 되려면 저런 게 필요하다라는 건 저는 전혀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많이 들어줘야 되는 직업이니까 그 뭔가 배려심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공감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많은 변호사들이 배려심이 있어서 배우는 사실 그건 맞아요. 나도 내가 뭐 직장을 다니는 게 뭐 꼭 그 일에 적합성이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거 같네요. 질문은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야? 라고 했을 때 아마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게 아닌가요? 저 그것도 대답할까요? 네네. 그것도 아무 저기요. 화내지 마세요. 리더들이나 아니면은 뭐 직장인들 마찬가지고 정말 다양한 스타일들의 리더가 있고 다양한 스타일의 직원이 있어요. 네. 다양한 변호사들이 있어요. 각자 스타일에 맞춰서 다양하게 유능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들어주는 데 소질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들어주면서 의뢰인하고 신뢰도를 쌓아. 네. 일을 빨리 처리하는 사람들은 의뢰인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뭐 종이로 써서 달라고 하면 돼. 그리고 일을 빨리 처리하면 되죠. 그 사람도 되게 유능한 사람. 그쵸.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도 유능한 변호사야. 맞아요. 그 스타일에 맞게 관련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은 상상을 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좋은 변호사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을 해달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아마 이거 변호사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특히 최근에 빈센조라는 이제 드라마가 또 뜨면서 또 변호사님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도 이제 홍 변호사님 나오는데요. 아무튼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좋은 변호사도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건지 규정할 수는 없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이 만만치는 않은 직업이고 어떤 다툼에 우리는 껴서 같이 싸워줘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변호사로서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정말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떤 거든. 제가 변호사로서 뭐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고 변호사로서 공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변호사로서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고 아마 이걸 준비하신 여러분들도 되게 힘든 과정 거치셔서 이제 변호사가 되시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삶 그런 걸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화이팅!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게 10대 때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좀 어땠을까? 연락하지 그랬어요. 독서 모임을 그때 네. 제가 준비한 주제가 벌써 끝이 났어요. 네. 네, 너무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은데 다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역시 뭐 수다 떠는 거는 재밌죠. 아, 그럼요. 네. 얼마든지 이런 주제는 환영이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변호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조언 필요하시면 뭐 연락 주시고 없는 시간 내서 다들 네. 말씀해 주실 분들이라서 네. 연락 주시면 또 많이 저 말고 상담 많이 해주실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